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지음. 기업가 나발 라비칸트 위대한 책을 쓰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그 책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크게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가지 습관 모델과 이를 발전시킨 4가지 행동 변화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찰스 두히가가 습관의 힘에서는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을 이루어져 있다.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어떤 중요한 순간은 과대평가되는 반면 매일의 사소한 진전들은 과소평가되기 쉽다. 수학적으로 생각해보자.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일어난 결과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목표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이며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이다. 감독의 목표는 챔피언십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선수들을 선발하는 방식, 코치들을 다루는 방식, 실행하는 방식이다. 기업가의 목표는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법, 직원을 고용하는 법,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법이다. 악기 연주자의 목표는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몇 번 연습할 것인가, 어떻게 틀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연주할 것인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소화할 것인가가 된다. 문제 1.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문제 2. 목표 달성은 일시적 변화일 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순간을 변화시킬 뿐이다. 이는 개성과는 다르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유발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문제 3. 목표는 행복을 제한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행복해져도 되라고 말할 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면 어느 때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4. 목표와 장기적 발전은 다르다. 목표 중심적 사고방식은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 더 나은 결과를 바란다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잊어라. 대신 시스템에 집중하라. 원자가 모여서 분자 구조를 만들어낸 듯 아주 작은 습관도 모여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다.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 정체성 과정 결과 순으로 행동 변화하라.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다. 누구든 한두 번쯤 체육관에 가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자리한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그 변화가 유지되기 힘들다. 변화는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특성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일 뿐이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목표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것이다.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의식했듯 의식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온다. 엄밀히 말하면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매일 친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운동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행위를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된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실제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와 반복적으로를 뜻하는 것에서 파생되었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습관은 시간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변화는 다음 두 단계로 이뤄진다. 1.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2.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원칙, 정체성이 좀 더 순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얻고 싶은 결과가 아니라 되고 싶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습관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쉽게, 재밌게, 단순하게 습관을 세우는 과정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가지 단계로 간단히 나눌 수 있다. 이 4단계는 신경학적 피드백 순환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자동화된 습관을 만들어준다. 행동의 변화, 4가지 법칙. 1. 분명하게 만들어라. 2. 매력적을 만들어라. 3. 하기 쉽게 만들어라. 4.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심리학자 칼 유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까지 당신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습관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현재의 습관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데 일단 어떤 습관이 삶에 단단히 뿌리내리면 대개 무의식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습관이 계속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을 발전시킬 수도 없지 않은가.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 결심은 필요 없다. 정해놓은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명상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공부 저녁 6기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이다.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라. 새로운 습관을 세울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그 위에 새로운 행동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습관 쌓기다. 습관 쌓기는 특별한 형태의 실행이도다. 새로운 습관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와 짝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습관에 짝짓는 것이다. 습관 쌓기 공식.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명상,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운동 퇴근 후 외출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감사 저녁 식사 자리에 앉고 나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데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할 것이다. 아침 습관 쌓기. 1.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2. 1분 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3.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즉시 첫 번째 일에 착수할 것이다. 저녁 습관 쌓기. 2.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을 바로 식기세척기에 넣을 것이다. 2. 그릇을 치우고 나서 즉시 주방 조리대를 치울 것이다. 3. 주방 조리대를 치우고 나서 내일 아침에 쓸 커피 잔을 준비할 것이다. 습관 쌓기를 통해 우리를 미래의 행동으로 이끄는 간단한 규칙들을 만들 수 있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함수 관계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우리 모두가 성격이 다르긴 해도 특정한 행동들은 특정한 환경 아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습관은 우리가 있는 공간과 우리 앞에 놓인 신호들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는 환경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환경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 기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연습하지 않게 된다. 손님방 한 구석에 있는 책장에 책을 꽂아두면 책을 읽지 않게 된다. 찬장의 맨 위쪽에 비타민 통을 두면 비타민을 먹지 않게 된다. 눈에 띄는 신호가 일으키는 힘을 경험하라. 환경 디자인은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삶의 설계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어떤 습관을 삶의 큰 부분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신호를 자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우리의 마음은 습관을 집, 사무실, 체육관 같이 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들에 연결한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행동한다. 행위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누군가에게 소파는 책을 읽는 장소이고 누군가에게는 텔레비전을 보는 장소이다. 똑같은 장소라 해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습관도 달라진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다는 것이다. 평소에 환경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늘 하던 행동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환경 신호와 다투지 말고 방해꾼 없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라. 더욱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싶은가? 더 큰 방, 옥상 테라스, 고가의 구조물이 있는 건물로 가라. 특정 패턴을 떠올리게 하는 현재와 관계된 것, 일상적인 일을 하는 장소에서 나와라. 전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접근하기 힘들 때는 현재의 환경을 다시 설계하거나 배치해보라.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공간을 분리하라. 내가 발견한 유용한 주문은 한 공간에서는 한 가지 일만이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보이지 않게 하라. 자제력은 단기적 전략이지 장기적 전략이 아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끌린다. 재미있게도 보상을 받았을 때와 보상이 예측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보상 체계는 같다. 이것이 경험을 달성하는 것보다 경험을 예측할 때 종종 기분이 더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이다. 1.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2.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인간은 무리 동물이다. 무리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래들의 존경과 인정을 얻고 싶어한다.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은 인정과 존경, 타인의 칭찬을 즐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준다면 그 행동의 매력을 느낀다.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낮출 만한 행동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우리들의 문화가 가치를 인정해주면 수많은 성취들이 계속해서 노력할 이유가 된다. 우리는 새 사회 집단의 습관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가까운 사람, 다수무리, 유력자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행동인 문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 그 집단의 행동인 문화에 합류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주면 우리는 그 행위의 매력을 느낀다.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법, 해야 한다를 해내다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학습 형태는 실행이다. 계획 세우기가 아니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들인 시간보다 그 습관을 실행한 횟수가 더 중요하다. 의도한 목적을 위해 공간을 조직화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더 하기 쉽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방 하나하나를 리셋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행동 후에 청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은가? 연필, 볼펜, 노트, 그림 도구를 책상 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어라. 좋은 행동들은 더 하기 쉽게, 나쁜 행동들은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마련해보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2분 이하로 하라. 습관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시작을 쉽게 하라.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아주 작은 보상의 힘.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즐거워야 한다. 인간의 뇌는 지연된 보상보다 즉시적인 보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2번 거르지 마라. 하루 걸렀다면 가급적 빨리 궤도로 되돌아가라. 실패의 연쇄 작용을 끊어라. 습관이 계속 작동하도록 노력하라. 골디락스 법칙이란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 되며 지나치게 쉬워서도 안 된다. 뭔가를 숙련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것은 일상이 되고 지루해진다. 초심가자 어느 정도 숙련되면 배울 건 뻔하게 예상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습관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희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습관이 일상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전문가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해 나간다. 아마추어는 삶에서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진로에서 벗어난다.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하고 또 하는 것에 끝없이 매력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습관, 의도된 연습, 숙련. 위대해지려면 특정 기술들을 자동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습관에 숙련되면 그 일에서 다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다음 습관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숙련은 성공을 이루는 아주 세부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술을 내재화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습관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엘리트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턱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특별해지기를 기대할 순 없다. 숙련에 필요한 건 자동화된 습관과 의도적인 연습의 조합이다. 숙고와 복기는 우리가 올바른 일에 시간을 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을 하게 해준다. 1. 올해 무엇이 잘 되었는가? 2. 올해 무엇이 잘 되지 않았는가? 3. 무엇을 배웠는가? 10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스텝 3. 자기 암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 날마다 마음속에 성공을 그려라. 긍정적진 자기 암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극 방법이다.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수를 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인내하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각오가 잠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당장 행동으로 들어가라. 목표 실현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하지 말고 당장 행동에 옮긴다. 스텝 4.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뜻을 높게 가진 사람이요. 큰 사업을 성취하는 사람은 근면 노력한 사람이다. 스텝 5. 상상력에서 가능성이 나온다. 스텝 6.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면밀한 계획을 세울 것인가? 1. 필요한 인재를 되도록 많이 모은다. 2. 협력자들에게 힘을 빌리기 전에 그들의 협력에 대해 어떤 보답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 둔다. 3. 협력자들과는 적어도 주 2회 되도록 자주 만나도록 한다. 계획이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는 끝까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한다. 4. 협력자들과 상호간에 마음이 통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계획을 세울 때 가져야 할 기본 마음 자세. 1. 당신은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2. 당신은 다른 사람의 교육과 경험, 그리고 재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야 성공이 보장된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용기. 2. 자기 통제력. 3. 두터운 정의감. 4. 단호한 결단력. 5. 실천적인 계획. 6. 보수 이상의 일을 하는 습관. 7. 쾌활한 성격. 8. 인정스런 마음. 9.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 10. 투철한 책임감. 11. 협력하여 일을 할 것. 리더가 실패하는 10가지 원인. 1. 정밀한 사고나 계획의 부족. 2. 하찮고 번거로운 일은 하기 싫어하는 것. 3. 행동보다도 지식을 내세우는 것. 4. 부하로부터의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 5. 상상력의 부족. 6.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7. 과격한 성격. 8. 성의 부족. 9. 특권 남용. 10. 직위와 신분 과시. 스텝 7. 결단은 신속하게 한다. 실패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결단력의 부족이다. 결단력의 결여, 즉 우유부단함은 누구나 극복해야 할 최대의 적인 것이다. 지금 당장 당신이 내려야 할 결단은 입을 다물 것과 귀를 열어두는 일이다. 그리고 다음의 말을 크게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기 바란다.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라. 이것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 협력한다는 것의 중요성. 결단력은 그 자체가 매우 강대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스텝 8. 참고 견디는 마음을 키운다. 무엇이 약점인가를 확실하게 알자. 성급함이야말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인내력을 몸에 익혔을 때 당신은 전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인내력을 기르는 8가지 비결. 1. 목표의 명확화. 2. 소망. 3. 자신감. 4. 계획의 조직화. 5. 정확한 지식. 6. 협력심. 7. 의지의 힘. 8. 습관.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 일부러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다.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원칙. 1. 불타오르는 소망으로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를 가질 것. 2. 명확한 계획을 세워 한 걸음 실행해 갈 것. 3.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즉 자신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의견을 깨끗이 털어버릴 것. 4. 목표와 계획에 찬동하여 항상 용기를 북돋워주는 친구를 사귈 것. 위대한 예술가, 사업가, 정치가, 발명가 등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인내력과 집중력과 목표의 명확화가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텝 9. 애랄한 협력자를 찾는다. 소망을 돈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 주위의 협력자들이 당신의 부를 축적하게 해줄 것이다. 부를 축적하고 성공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그것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협력자가 만들어주는 힘.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여든 여러 사람들의 지식과 노력과 협조의 정신은 성공을 이루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준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협력자의 원조가 없으면 그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다. 만일 당신이 잠재의식을 인정하고 잠재의식에 의해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어째서 몇 번이고 소망을 명확하게 하라, 목표를 종이에 써라 라는 충고를 장황하게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